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분 경매를 통해서 잘못하면 쪽박 찰 수도 있고요. 잘하면 대박 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 경매하면 일단 단점으로는 은행 대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하면 역경매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역으로 당하는 거죠. 팔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반절의 경매 2분의 1 경매를 받았는데 요걸 이제 나중에 뭐 당신이 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소송을 해서 다시 경매로 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경매가 진행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역경매를 당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고 지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제 교재 처음에 나와 있네. 지분 경매가 위험한가? 라는 어떤 제목이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박을 칠 수도 있고,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세겠죠, 시세. 두 번째는 이런 지분 경매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지분 경매만 해도 한 10강, 20강 정도를 해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맛배기로 지분 경매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본건지가 있고 공장이 하나 있고 도로가 지분인 경우는 관계없다. 뭐 낙찰 받아도 물론 이제 물건은 지분으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경매에서 2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이 나왔을 경우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딱 두 가지 사례만 핵심적인 거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 두 가지만 알면 어느 정도 지분 경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궁금했던 거.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니 공장을 내가 낙찰 받았는데 공장은 본건 1000평은 낙찰 받았는데 도로가 20평이 지분이야. n분의 1로. 야, 그럼 이걸 내가 낙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가 지분으로 나왔어요. 2분의 1, 2분의 1 나왔어요. 3분의 1일 수도 있고요. 10분의 1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인터넷 보면 경매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뭐 지분권자가 많으면 좋지 않다. 뭐 또 그중에서 연로한 사람이 있는지 체크해라. 뭐 상대편 등기부를 봐라. 뭐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지분 경매로 물론 대박 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분 경매 여러분 경매를 하면서 몇 건이나 낙찰 받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딱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 그리고 의문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뭐 교재를 만들면서 처음에 이제 지분 경매를 했는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쭉쭉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얼마나 머릿속에 남겠어요. 사실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경매를 많이 물건지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은 자연히 내가 경험을 통해서 쌓이고 쌓여서 내 지식이 되고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 경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얼마나 뭐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먼저 지분 경매. 자, 아파트가 나왔네. 제가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아파트를 하나 저기 구독실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보이죠? 진행 물건에서 경기도 쳐서 지분 입찰 물건 검색 딱 치니까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아까 이제 하남시가 있었던데, 음,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진행되는 물건이라 좀 저도 사실 조심스럽게 한데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모르는데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단지 지분 경매에서 이렇게 지분이 나왔을 때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했고요. 이 물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아파트죠?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요. 집 뭐 한 10평짜리인데 그죠? 지분 5평이 나오니까 2분의 1 지분이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다음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보십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주거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정 가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분 2분의 1 매각 그렇죠? 토지 지분 2분의 1 매각 그죠? 건물 지분 2분의 1 매각.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하나 한 호수가 있는데 몇 호야 이게? 뭐 그렇다고 합시다. 이 호수가 있는데 그냥 두 명이 소유한다는 얘기죠. 두 명이 소유하는데 2분의 1 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두 분이 2분의 1 지분이 갖고 있고 한 명이
또 2분의 1 지분이 갖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지분이 나오는 경우는요, 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든가, 아니면 부부가 뭐 서로 이제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당신 앞으로만 하면 어떻게, 내 앞으로도 해줘. 그래서 이제 부부 공동으로, 아니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또 자식과 자식 간의 어떤 공동으로, 또 상속이나 아니면 증여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동산 가가지고 지분을 살 수는, 지분 물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바보 돼요, 바보. 이것은 경매에만 있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가서 저 아파트 2분의 1 지분 사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바보, 저리 가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원 경매 물건에만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나 그런 데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분 경매는 되게 이제 저렴하게 저소액으로 가지고 지분을 경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분 경매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소액으로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파트가, 자, 2분의 1 지분이 나왔고 2분의 1 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아파트가 1억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2분의 1 지분이면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게 만약에 어느 한 분이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처음에 5천만 원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그다음 뭐 5, 35, 뭐 3,500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그럼 수익이 없잖아요. 그죠? 수익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쭉 낙찰돼서 내가 만약에 50%의 낙찰을 받았다. 뭐 2,5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이분한테 찾아갈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이제 반 지분권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2,500만 원에 당신 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당신이 내 지분을 사가든지, 아니면 당신이 내 지분을 살 돈이 없으면 우리가 같이 이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다가 다시 경매를 하자. 그러면 이 전체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1억짜리가 경매로 나와서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가는 구조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걸 갖다가 뭐 아주 싸게 받았다고 해요. 5천만 원짜리인데, 여기도 5천만 원짜리인데 요것을 내가 1,000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지분권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받은 순간 이 지분을 갖다 쪼개는 거예요. 막 또 다 10분의 1을 쪼개서 어느 한 지분에 소유권 이전 뭐 가처분, 이전 뭐 가처분을 걸어놓는다든가, 그죠? 뭐 가압류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장치를 해놓으면, 이게 전체가 턴키로 나왔을 때 누가 이 가처분 있는데 이 건물을 낙찰 받아가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역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지분 경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역경매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낙찰을 받은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1,000만 원을 낙찰 받았지만 이게 500에까지 떨어질지 어떨지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경매를 조심하자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강의가 10분에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좀 조금 말을 빠르고 핵심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음에 제가 자세히 강의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분 경매 여기 있네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보면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지분 경매라고 나왔어요. 보면 건물 전부 토지 지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 건물이, 지금 보이는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하고,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가 여기 이제 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A 건물, 이게 B 건물. 인데 이 도로가 n분의 1로 나온 거고, 도로만 요것이 턴키로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출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뭐 낙찰 받는데도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요것은 나오는지 알겠는데, 요것은 내가 낙찰 받으면 갖는 줄 알겠는데, 요 도로가 지분이야. 요 뭐 3분의 1, 뭐 5분의 1 지분으로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에 따른 또 문제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역경매, 그 다음에 이런 도로 분건지와 그 다음에 도로 지분이 함께 나왔을 때 주의사항들, 그리고 또 말씀드렸는데요. 지분 경매가 좋아요. 저는요. 좋은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역경매, 그래서 상대편 등기부를 떼어봐가지고 상대편 등기부가 깨끗하다면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역경매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